에디터를 통해 민심을 묻고 읽어보는 민심은 Y.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는 민심은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조합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그리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모셨습니다. 먼저 이은영 소장님, 평화방송은 처음이시죠? 예, 처음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불러주시나. 네, 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청취자들한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 개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또 10만 네. 명을 돌파하시는 일도 있으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전 조사까지. 고맙습니다. 지금 떨어질지도 몰라요. 아니, 왜요? 살짝 넘어가지고 구독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방송이 오늘, 또 네, 힘을 더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영식 에디터님 지난번 네. 첫 출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습니까? 주변에서 혹시 인사를 들으셨나요? 저희 어머니가 대전 평화방송에서 오래 일을 하셨어요. 그러세요? 실제로 평화방송을 매일같이 들으시는 분이어서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거의 식구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찍 들어주셔가지고 이제 효도하는 기분이었다랄까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지난주에도 이 질문 드리고 싶었었는데 예. 원래 아나운서 앵커 하시다가 정치시사 에디터로 전향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를 저 말고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가요? 그렇게 많이 궁금해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뭐 이유를 굳이 찾자면은 평화방송에서 아나운서 시험을 제가 한 4번은 본 것 같거든요. 이 얘기 결국 하시네. 저 안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물론 이제 기회가 돼서 더 좋은 곳에서도 아무튼 보도 채널 위주로 제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치 시사 이쪽에 관심 많고 주로 이제 활동했던 영역이 그쪽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방송은 이렇게 같이 해본 적이 있으신지도 궁금하네요. 꽤 많이 했어요. 유튜브 쪽에서도 하고. 그러시군요. 구면이셔서 한번 더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을 해서 요거에 대한 국내 여론부터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저희가 좀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방류 관련해서는 워낙 여론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너무 이슈가 많아가지고 이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조사는 별로 없었는데 8월 7일에서 10일, 그다음에 8월 12일에서 14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한 조사들이 있는데 거의 그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철저한 재검증을 위해서 연기를 요청해야 된다가 68% 나왔고요. 또 일본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도 수입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72.3% 나와서 거의 10명 중 7명은 이 오염수와 관련해서 방류하면 안 되고 일본 수산물도 수입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건 확실합니다. 이거는. 네. 그런데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이렇게 명확하게 반대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요 정부의 태도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의 태도요? 앞서 이제 장윤선 기자께서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좀 부연을 해보자면, 일단은 지금 여론이 좋지 않다라는 거를 저는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한덕수 총리 발로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은 만약에 이제 방류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국제재판소에 제소를 하겠다, 일단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대국민 담화를 대통령께서 준비를 하시거나 누군가가 나와서 장관 차원에서 하는 거는 모자랄 것 같고 총리가 아니면 대통령께서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걸 보면서 정부도 내부에서 여론조사를 공유하고 이게 여론의 상당 부분 부담이 된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액션들이 나왔다고 보고요. 만약 그런 여론조사를 공유하지 않았다면 이런 액션도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 그 여론 중에는 아마 바다와 인접한, 특히 정부 여당의 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영남 지역이 있을 것이고 TK로 가더라도 포항 쪽 지금 울진 이쪽 포함해가지고 그 어민들의 반응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을 토대로 분명히 반응이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여론들을 감안해서 오늘 총리의 대국민 담화까지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대국민 담화 내용이 하기는 했지만 저는 썩 좋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제 반응도 그렇고 오늘 반응도 그렇고, 특히 처음에 이거를 브리핑했던 분이 국무조정실 제1차장이잖아요. 제1차장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참모밖에 안 되는 수준이어서 네.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 정도의 설명을 한다.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설명을 하시는 걸 보고 나서 과연 이걸 믿을 국민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 믿어달라고 하고 네. 정부를 믿어달라, 특히 이제 과학을 믿어달라 말씀하시는데 설명 자체가 너무 모순적이어서 이거는 이념을 떠난 문제고 누군가를 지지하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앞뒤만 맞춰봐도 뭔가 설명이 안 맞는다는 느낌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론이 더 좋지 않을까. 뭔가 악순환의 고리를 지금 정부가 갖고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은 정부의 태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었고 민주당에서 이제 민주당과 그 야권에서는 이걸 괴담 프레임으로 이제 계속 괴담 프레임이라고 이제 그렇게 또 프레임을 씌운 거죠. 사실 네. 괴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건강에 굉장히 유해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했는데 괴담 프레임과 그다음에 과학 프레임으로 이렇게 바꿔놔 두 개를 프레임화 시켰어요. 네. 그리고 그 IAEA의 검증을 믿자. 정부가 계속 그런 입장이었고 과학자들의 모니터링을 믿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실제 국민들은 그거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었고 지금 이제 실제 방류가 되다 보니까 그 국민들의 그 민심이 여론이 아니고 민심이 좀 더 격앙된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이 정부가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이냐 이렇게 좀 더 격앙된 그런 언사들을 지금 발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그러면 일본 여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해주실까요? 일단은 그 일본 여론조사가 이게 그 여러 그 언론사 중심의 조사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7월 28일에서 30일 날 니혼게이자 신문이 방류 찬반 여론을 물었었는데 그때는 찬성이 58, 반대 30이었어요. 그런데 네. 교도통신이 8월 19일, 20일 날 전화조사를 한 건데 찬성 29.6, 반대 25.7, 어느 쪽이라 말하기 어렵다가 43.8이 나왔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고 28.4%포인트 찬성폭이 이렇게 훅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찬성의 의견이 58% 나왔던 것도 우리 정부의 그 소극적인 태도를 통해서 일본 국민들이나 일단은 방류하는 거는 일본 시민들도 다 반대를 했지만 네. 한국이 이거를 지금 용인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어떤 그 찬성의 명분으로 삼는 그런 여론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어느 쪽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거는 이건 결국 반대인데 우리나라의 일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지지통신이 8월 4일, 7일 한 그 2,000명 전화조사도 보더라도 이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낮아요. 26.5%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기시다 내각도 이거를 상당히 지금 뭐 지방선거가 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조기 총선 안 하겠다고 내년에 얘기는 했지만 이걸 상당히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그 승부수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오늘 조간을 통해서 대부분 보도가 됐는데 일본 언론 보도를 따서 한국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거든요. 예. 근데 종합적으로 모니터해 보니까 대부분의 반응이 일단 부정적이고 이게 2051년까지 방류한다고 하지만 뭐 아사히를 포함한 일본의 주류 언론들이 얘기하기를 이거 예측 불가다. 시간 훨씬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온 이유도 아마 일본에 있는 어민들 중심으로 그렇습니다만 대체적인 이제 국민들 반응이 좀 늦게 전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이제 언론도 취재에 들어갔고 그 내용이 이제 이윽고 보도가 됐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현지 일본 국민들은 저는 일본 언론을 통해서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취재와 보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본 여론이 이렇게 반대로 높게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도쿄 전력의 상황도 뭐 그리 좋지 않다라는 보도도 오늘 제가 확인을 했고, 뭐 일본 국민들이 이제 대부분이 사실은 정부의 발표나 언론의 보도를 많이 신뢰하는 편이잖아요. 일본 국민들의 경향성이 또 그래 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주 잠깐의 어떤 그런 반응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보수적인 경향들이 좀 우리 국민들보다 있어서. 역동적이지 않은 국민들이다 보니까 이게 방류 순간만 이렇고 앞으로 이런 반응들이 계속 이어질까라는 의구심은 조금은 들거든요. 뭐 물론 이제 그 국민의 경향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겠지만.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박경식 에디터가 그 일본 국민의 보수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라고 하셨는데 예. 그 근거를 제가 얘기하면 정당 지지율을 보니까 일본 내 정당 지지율을 보니까 자민당이 상당히 압도적이더라고요. 그 나머지 군소 정당들은 한
한 자리 숫자 내 지지율이고 자민당이 거의 뭐 20% 이상, 30%까지 나오는 게 있어서 계속 집권을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국민 여론 자체가 이게 큰 담론에서는 그냥 따라가는 수용하는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네, 일본 정부가 이제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게 될 어민들 뭐 자국 지원용, 어업 지원용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이제 뭐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 어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들 보십니까? 그 총 2천억 원 예산 풀고 또 당정협의회에서 이제 나왔죠. 그게 나왔고 이제 당 차원에서도 200억 원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 발표한 게 보도가 됐는데, 근데 이게 고작 이제 2천억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 고민이 전 개인적으로 좀 있고요. 예. 이게 아까 잠깐 뭐 일본 언론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만 2051년 이후에도 이 문제가 계속 될 거라면 과연 2천억으로 충분할까? 뭐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여당 차원에서도 또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예.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그 사실은 민주당의 모 의원께서 국회 외통위에서 제가 성함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모 의원께서 질의를 박지원 외교부 장관한테 하는 게 제 기억에 남는데, 이게 어찌됐든 그 오염수에 대한 우려, 공포심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인식이자 좀 느낌 이런 거여서 심리적인 게 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심리적인 충격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인가. 특히 뭐 이게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은 좀 받아들이는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국 국민들께서는 지금 이제 이 방류 개시 이후에 내가 수산물 시장을 찾아서 수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대다수가 아마 조금은 이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예. 2천억 원으로 단기간에는 이 어떤 피해를 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일본 자체도 지금 기시다 총리가 어민들에게 약속한 규모 자체가 다르고요. 예. 우리도 지금 한국 돈으로 2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경제적 피해가 산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더 큰 이 피해액의 산출이라는 거는 일본 국민들,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도 이 바다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거는 이거는 계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네. 영구하게 이게 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2차 피해자로서 이게 지금 뭐 오늘 한일 국칠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와요. 네. 온라인 같은 데서는. 그래서 상당히 이게 경제적인 피해 이상의 무형의 피해는 추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네. 조금 뭐랄까 어민들의 피해가 가장 저는 이제 걱정이 그렇죠. 되는데, 벌써부터 지금 파산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기사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제 오염수 방류가 얼마나 정당한지에 대한 이 제작물을 정부가 이제 앞서서 또 제작을 하셔서 이미 유포를 하셨으니까 릴리즈를 하신 걸 보고 나서 어민들 심정도 참 복잡할 것 같아요. 뭐 본인 이제 어민들이라면 오염수가 정부의 말처럼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두고 정말 깨끗한 것이라면 전혀 거리낌 없이 국민들이 와서 마음껏 수산물을 소비해도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론은 80%가 오염수에 대해서 거의 80% 육박할 정도로 오염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이것에 네. 대해서 설득 과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오직 정부를 믿고 과학만을 믿어라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어업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 조금씩이라도 소통의 시간을 여유를 좀 확보하고 이 어떤 방류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을 일본에게 제안한다든지, 네. 국제적으로 뭔가 소통의 거리를 열어놓고 여론을 좀 더 돌려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다고 저 개인적으로 보는데, 여론은 못 돌릴 것 같은데요. 방법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제 말은 이제 국제적인 여론을 예. 방류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예정돼 있던 수순이었잖아요. 이게 네. 전격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네. 시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까지 제작해서 국민들을 오염수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설득하려고 했다는 점이 제가 어민이라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뭐 이제 소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오염수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얘기하기도 그럴 것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데 우리 수산물을 소비해 주세요라고 설득하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예.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참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답답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국민이 워낙 이 수산물 소비량이 많거든요. 네. 네. 항상 뭐 소금을 항상 먹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오늘 이후로 이거 수산물을 먹을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진짜. 이쯤에서 대통령 지지율 한번 네. 짚어보겠습니다. 전해주실까요? 지금 그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데일리안이 의뢰해서 여론조사 공정에서 21일, 28일 조사한 겁니다. 긍정평가가 36.4%, 부정평가가 60.7%로 지난 조사가 8월 7, 8일 날 있어서 2주 전에 있었어요. 네. 긍정은 별 변화 없었고 부정은 0.7%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그 ARS 조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부정평가가 다 60을 넘었다. 네. 이게 이제 부정평가가 더 상승했다라는 게 좀 주요한 특징이고 대통령 그 최근의 지지율 보면 한 이 정도 나와요. 30대 중반 계속 박스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완전 박스권이고 그리고 갤럽은 또 지난주에 조사를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내일 발표가 되는데 떨어질 건지 올라갈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대통령 지지율 박영식 에디터 어떻게 보셨는지 40초 짧게 말씀해 주시고 유튜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분석해 봤습니다만 35대 65, 이제 나쁘게 보면 30대 70 정도에서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이긴 한데 사실은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대동소이한 측면이 있는 것은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된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줬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예. 더불어서 이제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은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이게 현재 이제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네. 촛불 시위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 이제 법안 관련해서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설민규님께서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당부하고 싶은 건 일본 국민들 미워하지 말아요. 그들도 피해자입니다. 이런 글 남겨주셨네요. 대통령 지지율까지 살펴봤는데요. 좀 주제를 바꿔서 네. 요즘 뭐 묻지마, 뭐 흉기 난동, 뭐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회 불안 범죄에 뭐 정부에서는 이상 동기 범죄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런 것도 지지율에 영향을 줄까요? 소장님 어떻게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게 이제 지금 개인의 문제냐 아니면 사회 환경의 문제냐 지금 최근 나온 여론조사 갤럽 자료를 보면은 7월에 조사한 거랑 9월에 조사한 거 비교해 보면 개인 문제보다는 사회 문제로 보는 시각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묻지마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나에게 닥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은 증대하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대통령 지지율과는 아직은 좀 연결이 안 되는 반면에 공론화는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나온 거는 뭐 의무경찰을 부활하고 뭐 증대시키겠다. 그다음에 종신형 뭐 그런 그 처벌, 무기형 그런 처벌을 강화하는 걸로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하나의 지금 우리 시민들의 큰 공론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걸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사회 문제, 사회 환경의 문제로 보는 게 거의 70%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오랜 실업 또는 그 혼자 고립된 생활 또 이 무더위, 기후 변화로 인한 나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돌발적으로 이상 동기의 어떤 범죄들을 저지를 수 있다. 이거는 좀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 묻지마 범죄라는 것이 국정 지지도라든지 대통령 지도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분석을 좀 더 구조적으로 예를 들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과 지지하지 않는 층으로 구분해서 본다면 지지하지 않는 층 입장에서는 이제 그 머릿속에는 항상 이게 나라냐 지금 뭐 집 밖에 나가기도 무서운 나라가 됐다. 치안이 좋은 이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묻지마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나와서 한번 이거에 대해 설명도 안 한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당연히 강한 층이겠죠. 근데 다만 이게 한계점이 있다는 거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지지하지 않는 층은 그렇고 지지하는 층은 당연히 뭔가 이 한계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쪽에 방점을 두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국정 지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고착화되는 측면은 있다. 이 주제만큼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은 저는 뭐 어찌됐든 투트랙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엄벌주의 이런 측면은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엄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묻지마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를 우리가
유심히 좀 들여다보면 잠재적 범죄자들이 앞선 범죄에 대해서 나도 저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이 엄벌주의는 사형제 부활이 아닙니다. 사형제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얘기한 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뭐 이런 얘기들 그것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저는 특히 성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우리가 문제를 한번 강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해법을. 예. 왜냐하면 그런 대책이 없다면 그런 엄벌이 없다면 똑같은 범죄가 또한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의 측면으로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다만 이게 어찌됐든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고립돼 있고 내가 어떤 직업이 없고 내가 뭐 예를 들면 히키코모리처럼 은둔형 외톨이로 남아있다가 이 사회적인 어떤 고립감이 분노로 바뀌고 이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아가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사회 밖으로 끄집어내서 함께 동료화시켰을 때 이 문제가 사라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엄벌주의가 답이 아니다. 뭐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저는 둘 다 열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 대통령 지지율로 지금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계속 이어지면 이거 대통령 지지율에 상관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도 동의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적이 그럼 어느 정도냐 텀이 저는 올해 하반기에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대책이 뭔가 종합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지금은 단편적으로만 그냥 즉자적인 처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역시 경제 활성화 이 부분과 연관되지 않을까. 오랜 장기 실업이 사람들의 어떤 모든 정서적인 걸 피폐화시킬 수 있다. 근본 원인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럽니다. 미래 불안감이 장기화되면은 이거는 결국은 대통령 탓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 탓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는 제가 특별히 어떤 정파적인 집단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죄가 있는 곳에서는 벌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특정 사안을 두고 기소를 하지 않는다든지 벌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측근을 통해 드러났던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잠재적 범죄자다. 근데 행정부 수반 측근들이 아무런 벌을 받지 않네? 그럼 나도 아무렇지 않게 범죄를 저질러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안이한 인식을 주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어떤 범죄 심리학자분께서 하시더군요. 갑자기 무슨 느낌이 오지? 어떤 느낌이 오네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거 심리학자 말씀이니까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대통령 측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보는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들, 우리가 사회 지도층까지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리더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도덕적인 우위에 좀 속해 있을 거라고 일반 대중들이 인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일반 대중의 범주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잠재적 범죄자군도 들어가기 때문에 파악은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언론이나 이런 어떤 미디어를 보고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저 사람들도 벌을 받지 않는데 나도 마음껏 범죄를 저지를 거야. 이런 세상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회 고위층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딱 집어드릴게요. 그 지금 대통령의 장모와 처남이 지금 구속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회적으로 사과를 해야 돼요. 근데 아무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입장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런 생각들이 일반인들이 다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상황. 그렇죠. 이제 여야 정당 지지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정당 지지율이 아까 인용했던 데일리안과 여론조사 공정 자료를 보면은 그 민주당이 40.7%, 국민의힘이 36.2%가 나왔어요. 이게 ARS 자료여가지고 요새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데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화면접 조사는 무당파층 응답이 좀 많아가지고 민주당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좀 떨어진 걸로 나오는데 ARS 조사는 지금 거의 패턴이 동일합니다. 민주당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 한 달 전에 그 자료와 이걸 비교해보면 같은 데일리안 그 여론조사 공정 자료를 비교해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3.2%포인트에서 8.2%포인트까지 더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그 민주당보다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면 국민의힘은 수도권 위기론 계속 좀 논란이 오가고 있고 민주당은 당내 혁신 문제나 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시점입니다. 여야가 민심을 얻으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경제로 모든 걸 다 올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사회 현안이 계속 이슈를 바꿔가면서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너무너무 피로감에 지쳐버렸거든요. 안 좋은 뉴스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안 좋은 뉴스만 잔뜩 있나. 그것도 매일 새로운.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정부 여당이 결국에는 나라의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다 키가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모든 걸 다 올인하고 국정의 전반적인 기조를 쇄신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그 개각이 있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한 명만 지금 개각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폭이 크지 않은 것 같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2년 차 들어가고 있고 내년은 중간 평가를 하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당에는 어떤 얘기해 주시겠어요? 야당은 사실 굉장히 많이 결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결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 핵심은 우리 당의 문제만 다 올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당이 그걸 조금 넓게 이렇게 폭넓게 풀어주면 야당도 분명히 거기에 호응하는 그러한 태도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여당 그 대통령이 야당의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이것부터 좀 바꿔주면 야당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는 뭐 총선 국면이 뭐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근데 유권자 측면에서는 아직 뭐 선거가 조금 시간이 떨어져 있어서 지금 당장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 국면에 등장한 이슈들을 대하는 여야 정당의 태도를 놓고 봤을 때 네. 여든 야든 간에 저는 어떤 질서의 회복이 필요한데 그 질서의 회복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질서라고 한다면 바로 책임입니다. 저는 지금 잼버리 이슈도 지금 우리 정치면에서 사라진 지 좀 됐잖아요.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논의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예. 왜냐하면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시간이 물론 걸리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고위공직자들 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네. 이 책임이라는 거는 사실은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이재명 당대표로서의 어떤 책임, 여당 대표로서의 김기현 대표의 책임, 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책임, 그리고 어떤 부처의 장관으로서의 책임, 이런 네. 책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보수 정당에서 늘 강조했던 책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시스템과 구조의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원리가 작동했을 때 어떤 사고가 터지면 그 사고를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인가. 예. 이거를 늘 강조해왔고 이거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책임인데 지난 몇 개월간 우리는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냐고 책임 국면에 들어가면 책임을 항상 미뤄오거나 제가 지금 가장 언급하고 싶은 사항은 이 해병대 수사단장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사단장이 언급했던 내용을 보면 참 기가 차더군요. MBC 이제 단독 보도로 나왔던 거를 뭐 감안을 해보니까 그 부대가 물에 들어갔던 것이 문제다? 어떻게 이딴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나라에서 이런 사단장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단장이 아무런 책임 없이 아무런 징계 없이 그냥 이 문제를 뭉개고 예를 들면 뭐 여단장이라든지 대대장이라든지 네. 수사단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만 책임이 만약에 미뤄진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점점 더 구멍이 나다 못해 무너져 내려간다는 그 기시감이 자꾸 들거든요. 우리가 해병대권뿐만이 아니에요. 뭐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야가 이 문제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누군가가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공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고 못 나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당이 해주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게 어느샌간 이 질서의 복원은 여야가 경쟁적인 측면에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게 아마 총선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네. 너도 나도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면 달려들겠죠. 그게 여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은 경제에 올인해야 된다 네. 아까 얘기해 주셨고 박영식 에디터님은 책임의식 누가 먼저 하느냐 그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까 정당 지지율 제가 여야가 8.2%포인트 차이 났다라는 거는 7월 네. 4주하고 8월 2주 격차 비교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민심에 영향을 줄 사안 어떤 것들 보고 계시는지 짚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이
핵 오염수 방출이 계속 지금 이어질 걸로 보여져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박제화된 여론, 프레임화된 여론이라 해서 3대 6구조가 거의 민심과 여론이 합쳐져 버렸거든요. 예. 거기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핵 오염수 방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국내 여론에서는 뭐 원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제가 지난주에 표현했던 마치 선반영이 이미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게요. 지금 정부의 대처라든지 정부가 그간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류 개시 시점에 왔잖아요. 네. 이 방류가 개시되고 나서 민심은 실제 이걸 받아들이는 여론은 선반영됐던 여론조사와는 또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 지금 우리 바다에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그림을 어쨌든 미디어에서 도쿄전력 화면도 보여주고 실제 상황이니까. 실제 상황을 어쨌든 보도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을 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방류가 됐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우리의 해양 자산에 어떤 오염수가 지금 방류가 되고 있구나. 네. 그거를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방류 시점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다르죠. 구분될 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네. 부정적 다음 강도가 주 올라가죠. 되게.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심은 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